삼성은 이제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마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날개들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고요. 감원 문제가 해소됐다는 거 호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그 미국 진출을 이미 했죠. 미국의 네. 투자 확대. 네.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걸로 이제 많은 예. 분들이 보잖아요. 예, 예. 반도체 패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미국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4대 품목 공급망 재편 방안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예.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반도체인데요. 예, 예.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떤 시기였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미국 정부에서도 크게 이제 개별 민간 기업들의 그런 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다호에 원래 공장이 있다가 지금 아이다호는 전체 생산 캐파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만하고 이제 낸드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디램은 대만하고 이제 일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 엔비디아에 이제 특히 AMD는 과거에는 이제 팹이 있었는데 뭐 글로벌 파운드리 분사해서 그냥 그렇게 약간은 내팽개치고 TSMC에 붙어버린 거고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성장성이 큰 회사인데 TSMC 삼성전자에 파운드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파운드리는 다 아시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워낙 뭐 메모리보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중요하죠. 자동차가 이제는 뭐 반도체를 반도체를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디바이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산 공장을 자세히 보니까 별로 미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 멈췄는데 보니까 MCU가 없어서 멈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인텔 말고는 제대로 된 공장이 없네 미국에. 그렇게 이제 미국 이제 상무부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보니까 좋은 팹은 한국에 있고 그냥 좀 약간은 좀 레거시 팹이 미국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특히 TSMC하고 삼성이 정말 핵심 우리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미국에 와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노조 부분이 상당히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일단 아마 임금도 그렇죠.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고요. 예. 뭐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예. 이게 어느 날 만약에 그 어떤 파업이라도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이 스톱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예. 뭐 임금에 대한 문제, 예.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 그러면 삼성이 오스틴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한 번 더 이제 그 전력이 공급돼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멈추고 있어도 뭐 파업 때문에 중단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도 뭐 저희 모 회사의 완성차 공장 조지아하고 엘라바마 공장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정확한 지적이세요. 과거에 이제 유진에 하이닉스 팹이 있었는데 미국에 굳이 이 정도의 고정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고, 반면에 삼성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삼성은 이미 미국에서 그런 뭐 특히 뭐 고용 창출을 하면서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험이 있어서 좀 불확실성은 좀 더 적은 것 같고요. 문제는 TSMC입니다. TSMC가 이제 워싱턴주에 카마스 8인치 팹이 있지만 10인치 팹은 이제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TSMC가 느끼는 그 미국 공장의 고정비는 정말 높은 수준일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아 기업들은 보통 의료보험 같은 것도 해주는데 그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고정비에서. 그래서 오히려 삼성보다는 TSMC가 높아진 고정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뭐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나오는 회사니까 당장은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 호황이니까 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바운드리 산업도 이제 공급이 좀 생각보다 이제 많아지면 그때는 그런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반도체는 역시 장치 산업이죠. 인건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안 중요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아니면 다른 산업보다는 사람이 제일 적게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래도 공장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뭐 미국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또 많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제품 가격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상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같은 거 당연히 초기에 있을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왜냐하면 정말 시장이 공급과잉 갔으면 그거 아니더라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예. 어느 날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불안정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악재를 가정하고 생각해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폐업의 캐파를 네. 과연 이제 TSMC가 언론에는 뭐 6개 빌딩을 짓겠다. 근데 과연 그래 지을까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미국의 대만에서만 TSMC가 10인치 폐업이 5개가 대만에 있고, 난징에 이제 20K짜리 폐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만에서 만드는데, 대만 가보시면 인건비 정말 낮거든요. 네. 미국하고 비교하면 더 낮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비저빌리티가 없을 때 생산 캐파만 뭐 시장에서 마치 기대하는 그 정도의 캐파는 저는 투자를 좀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대만의 뭐 타이난 공장이든 이런 쪽에 좀 더 생산 캐파 할당을 많이 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20조라고만 얘기했지 뭐 어디 짓는다 뭐 캐파 이런 얘기도 없어. 물론 20조면 어렴풋이 저희가 한 10만 장 정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10만 장 하면 또 이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신규에 지어질 그 10만 장이랑 지금 텍사스에 있는 10만 장이랑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이 텍사스 공장이 이제 레거시 위주로만 하다가 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양사 모두 설비 투자, 즉 뭐 건물과 인프라 장비까지는 세제택 때문에 의미 있게 투자를 하겠지만, 나머지 그 생산 캐파에 대해서는 뭐 저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되게 신중하게 투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20조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원래 삼성전자의 장기적 성장의 어떤 목표 가운데 하나였느냐, 예. 혹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압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짓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첫째가 이제 자동차가 향후에는 정말 5나노 이하의 CPU, GPU, NPU,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 뒷단에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까지 다 5나노 이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네. 당장은 아니고 레벨 4, 레벨 5가 가면 자율주행이 그래 되면, 그때가 되면 정말 미국 공장 짓지 말아도 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세히 보면 후공정하는, 왜냐면 반도체 칩은 아무리 뭐 만들어도 패키징을 안 하면 탑재가 안 됩니다. 노트북에 탑재할 수도 없고 서버에 탑재가 할 수 없죠. 근데 패키징 회사들이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만든 패키징 칩을 어셈블리하는 또 완제품 회사도 다 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캐파를 듣는 건 맞지만, 초기부터 월 한 20-30만 장짜리 캐파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익을 찾아야 되죠. 실익은 건물하고 인프라 장비, 뭐 예를 들어서 케미컬 장비든 뭐 예를 들어서 가스 공급 장비든 뭐 이런 것까지 세팅을 다 해놓으면 세제 혜택을 40% 주는데, 어차피 지을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삼성은 어차피 오스틴에 공장을 지금 오퍼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단 공장을 이제 단계적으로 짓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레거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네. TSMC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난징에 2만 장짜리 공장이 하나 있어요, 12인치가. 네. 이걸 이제 내년 연말까지 4만 장으로 증설을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이 보시면 뭐 최근에 가뭄 문제도 있었고 많이 해소는 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정전이 많이 나요, 사실은. 어제도 뭐 타이중에 한 발전소 하나가 좀 불이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TSMC 입장에서도 과거의 TSMC가 아니잖아요.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졌어요. 그렇죠. 과거의 파운드리 시장이 한 80조였는데 작년에 92조고 올해가 한 114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많이 커지는데 TSMC가 대만에만 팹이 다 있다. 이것도 저는 TSMC 입장에서도 글로벌 어떻게 보면 로케이션 관점에서 미국 공장을 고민한 거고, 다만 이제 양사 모두 엄청난 캐파를 지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투자해주면 세제 혜택 줄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업의 또 그런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수요 공급과 그런 걸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세제 혜택으로 우리가
득보는 게 많고요. 네. 예, 정말 그쪽에서 고객이 있느냐. TSMC는 고객이 많죠. 뭐 모든 기업들이 TSMC한테 노크를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마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속도 조절을 좀 할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할 20조를 거라고 한 번에 탁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장 놀아야 되죠. 예. 그리고 평택에도 공장이 있고 하성에도 또 우리 공장이 있는데 네. 조절을 그러면 이 하겠죠.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반도체 완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주요 시장은 중국 아니냐.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서플라인 그 네. 체제가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네.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결국 물류비의 상승 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면 가능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중국 쪽이나 이쪽 근처로 와야 된다고 하면은 예.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완제품 공장 아시아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패키징을 해도 아시아로 또 오기는 와야 돼요. 네. 근데 결론은 이제 패키징을 요구하는 회사는 엔비디아, 퀄컴, AMD와 같은 팹리스 회사들이죠. 그들이 물류 비용은 다 책임집니다. 지금은 호황이라서 문제는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반도체는 비행기로 또 뭐 어쨌든 운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아시아에 있을 때보다는 약간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칩메이커, 파운드리 회사들의 부담은 아니에요. 그거를 발주하는 팹리스 회사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사실 뭐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예. 그 미국의 어떤 성장 전략에 우리가 파트너로 이게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예. 성장의 기회가 여기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차피 기존 미국 팹리스 회사들, 삼성, TSMC, UMC 다 거래하고 있고요. 미국의 뭐 파운드리 회사, 글로벌 파운드리밖에 없고, 회사도 이제 회사 매각까지 글로벌 파운드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는 제대로 된 파운드리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객은 뭐 팹리스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에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에 생산 시설이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반도체 공장이 없으면 미국의 자동차, 로봇,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그런 뭐 에어 택시 이런 것들까지 다 멈출 수 있다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 좀 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와, 잘해줄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잘해준다고 했는데 뭐 텍사스에 정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쪽에 인프라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인프라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텍사스가 그렇게 추위가 올 거라고 아무도 안 봤죠. 근데 뭐 지구가 많이 화가 나서 텍사스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동사로. 그런 일이 됐을 때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 반도체 공장은 하루 뭐 1초도 멈추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번에는 뭔가 보장을 받고 가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뭐 텍사스도 그렇고 다 신재생 위주로 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신재생이라는 게 이게 날씨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광에 있는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개런티를 받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가 멈춰서 보험 처리해준다. 보험 처리는 되죠. 손해본 거. 근데 잠재적인 손해는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고객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고객이 안 줘? 그래? 그럼 그 안 준 거에 대한 손해보상은 하지만 추후에 나올 잠재적인 매출까지 감안해 보면 그거는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유틸리티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뭔가 학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오스틴 예. 공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네요, 삼성에서.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고 20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가 전부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맞습니다. 시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메모리 낄 이유가 없죠. 예, 미국에 짓는 공장은 다 파운드리고, 미국의 메모리 공장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마이크론 아주 작은 한 뭐 2만 장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팹이고, 전부 다 미국은 뭐 인텔이 뭐 메모리 기업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은 다 우리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IDM 또는 바운드리 공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나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것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그 실적 예. 이게 이익으로 전환하는 순간 아니면 매출이 크게 예. 확장이 되는 순간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1등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밸류에이션, 과거 밸류에이션에 맨날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 더 가고 싶어도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은 주가 무지 갔거든요. 다른 업종은. 네. 근데 반도체는 2018년보다 이익 안 나는데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 사실은 그 싸움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전 세계 뭐 반도체 시장을 한 뭐 올해 580조로 보면 대략 한 30%? 뭐 대략 하면 뭐 한 160, 70조가 메모리고요.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이제 비메모리에 다 포함되지만 한 113조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파운드리를 만드는 저기 서비스를 하는 TSMC는 시가총액이 68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결국은 이제 닮아가야 돼. 1등 기업은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트랩이 되는 거고요. 네. 2등 기업은 따라갈 1등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소니가 이제 시장 점유율 1등이긴 하지만 마켓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한 뭐 작년 기준 한 20조였는데 올해는 뭐 한 두 자릿수 또 성장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또 오늘 또 최근에 오늘 아마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이제 0.7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제품이 하나 또 나와서 내년에는 좀 더 고화소를 구현하고 근데 이 시장도 정말 삼성이 노력만 하면 매출 10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4조 하는데 근데 영업이익률 한 30% 나오면 3조 정도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삼성전자 작년에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이익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날개들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SK 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성장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했어? 근데 하이닉스는 하지 않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미래 성장성이 없는 건가? 이거는 이제 종류가 틀린 거죠.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이닉스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1조 투자하겠다고 R&D 뭐 이런 쪽 투자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어찌 디램에서 그냥 뭐 디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강자가 됐고 여기서 이제 랜드가 이제 업황 따라가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강자가 되기 위한 그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지금 8인치 위주로 파운드리를 하지만 이제 파운드리의 영향을 강화할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메모리에서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랜드라는 사업이 있는데 랜드에서 정말 업황에 흔들리지 않고 특히 랜드 시장의 수요 성장은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다 이끌거든요. 근데 네. 데이터 센터에 뭐 최근에 뭐 이상한 뉴스도 있긴 했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서버가 워킹 되려면 결국은 이제 SSD에 들어가는 컨트롤 IC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D램하고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매칭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해소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 2, 3년간 진행할 거고 뭐 파운드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은 8인치 팹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어쨌든 M10도 지금 12인치인데 이걸 이제 이미지 센서로 전환을 좀 했죠, 일부. 그래서 뭐 파운드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삼성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뭐 탑 10 안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 하는 과정인데 지금 사이클하고는 아직은 미국에 투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메모리, 그러니까 D램 반도체를 미국에다 투자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미국 기업도 노하우 나왔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반도체의 어떤 그 불안감이 상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그 대만 TSMC부터 시작한 대만 반도체들의 어떤 그 수급 부족, 네. 생산 차질.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이거 하나가 부족하니까 완제품을 못 만드니까 네, 괜히 네. 상관없는 D램까지도 같이 맞습니다. 이 수요가 떨어지는 예.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없는 건가요? 아까 잠깐 뭐 가뭄이라든가 전력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차질이 없을까요? 일단 가뭄 해소화됐고요. 네. 가뭄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장마전선이 좀 내려왔어요. 잠수가 좀 됐고. 비가 또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작은 태풍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타이난, 타이중이 또 신추 이 세 지역이 중요한데 댐의 저장률이 이제 8, 9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뭄 문제가 해소됐다는 거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난인데 그거는 이제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대만도 이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있는데 어쨌든 대만 정부가 좀 최근에 특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요즘 그 대만이 청정 지역으로 막 그거 자랑하다가 이제 코로나19 집단 예. 안전 뭐죠? 그 감염이 예.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근데 예. 확산된다고 해도 숫자로 보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맞습니다. 그냥 난리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뭐 격리하고 공장 이제 출입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반도체 공장은 어차피 TSMC 기준을 보면 북쪽이 신추, 그 다음에 중간에 타이중, 밑에 타이난이 있는데 그 지역 간의 공장 간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생산에는 영향은 없고요. 일부 이제 뭐 패키징 회사 경원전자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가 한 며칠 가동 중단인데 패키징이 어차피 이게 사실은 뭐 라인이 하루 멈춘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셈블리와 패키징 이런 쪽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베트남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삼성의 이제 베트남 하노이 공장은 아직은 문제는 없는데 협력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뭔가 워킹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2분기가 또 계절적 비수기라서 큰 네. 영향이 없고요. 또 대만은 또 IT는 또 아이폰에 많이 연동되는데 아이폰도 재고 조정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3분기, 4분기였으면 약간 노이즈가 될 뻔했는데 2분기라서 그리고 그 공장에서 격리만 하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IT 서플라이 체인에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문제된 적은 뭐 정말 일시적이었던 거고 매장이 닫고 뭐 예를 들어서 판매상들이 문을 닫고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공장에 한 2, 3일 쉰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365일 워킹하는 거고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실제 팩트보다는 좀 더 왜곡된 측면이 증폭된 측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